네, 안녕하세요. 뇌저씨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제일 하루에도 많이 듣는 말, 수십 번씩 듣는 말이 바로 어지럽다, 어지러워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거는 이 어지럽다는 단어 안에는 약 10가지 이상의 병이 숨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귀 속의 평형신경 문제여도 어지러울 수 있고요. 뇌 문제여도 어지러울 수 있고, 혹은 자율신경 문제, 심장 문제, 내가 먹고 있는 약의 문제라든지 경추와 목의 문제, 혹은 심지어는 마음 문제로도 이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신경과에 갔다가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내과에 갔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이렇게 병원 뺑뺑이를 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지럽다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면서 감별하는 순서 그대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10가지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과 정리된 키워드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에서 세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자세 변화에 악화되는 어지럼증, 그리고 1분에서 2분 이내의 어지럼증, 진료 과목은 신경과와 이비인후과입니다. 이석증은 귀 안에 평형기관에 있는 이석이 탈락을 하면서 빠져나와서 주변 방골이관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어지럼입니다.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 머리와 몸의 각도와 내 머리의 움직임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웠다가 일어난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옆으로 눕는다든지, 숙인다든지, 어쨌든 내 머리의 각도가 바뀌면 어지럼증이 악화가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 반대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내 머리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약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면 어지럼증이 완화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증상은 없다는 거예요. 어지럽고 뱅글뱅글 돌고 속이 울렁거리지만 걷는 거에도 문제가 없고 귀에 소리가 나지도 않고 청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증은 비디오 안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 간단한 물리치료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까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은 메니에르 병입니다. 메니에르 병에서 알아두실 세 가지 키워드는 이명이나 귀에 꽉 찬 느낌, 먹먹함을 동반한다는 거, 그리고 이석증과는 다르게 어지럼의 지속 시간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간다는 거, 진료 과목은 역시 신경과와 이비인후과입니다. 메니에르 병은 귀 안에 림프액이 증가를 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어지럼증 자체는 이석증과 굉장히 유사하고 도는 느낌이나 흔들리는 느낌, 울렁거리는 느낌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이석증에 비해서 증상이 오래 가고요. 내가 고개를 움직이면 어지러움이 더 생기긴 하지만 이석증과 반대로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어지럼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동반되는 귀에 먹먹하거나 꽉 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꽉 찬 듯한 느낌, 혹은 평소에 한쪽 청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명이 있다, 혹은 원래는 없었는데 어지럼이 생기면서 이명이 같이 동반되거나 먹먹함이 동반되는 경우는 메니에르 병을 의심합니다. 또 메니에르 병의 경우에는 이석증과 다르게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증상을 어지러움과 청력 증상, 이명과 먹먹한 증상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면 메니에르를 의심합니다. 메니에르의 경우에는 비디오 안진 검사뿐만 아니라 청력 검사와 평형신경 검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어지럼증 클리닉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알아두실 질환은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전정신경염은 거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지럼증 질환 중에 가장 어지러운 질환입니다. 질환의 특징 세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심합니다. 응급실을 갈 정도로 매우 심하고요. 두 번째 어지럼증의 특징은 지속 기간이 며칠 이상 갑니다. 짧으면 2, 3일, 길면 몇 주까지도 갈 만큼 어지럼증이 완화가 안 되고 계속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가까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셔도 되지만 응급실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전정신경염은 내 전정신경, 다른 말로 평형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신경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질환 자체는 양성질환이고 우리가 저희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 귀감기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에 감기처럼 시간이 1, 2주 지나면 좋아지지만 증상 자체가 매우 극심합니다. 따라서 뱅뱅 도는 느낌도 매우 심하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특징적으로 구토가 너무 심합니다. 마치 심한 파도에 휩쓸리는 배에 올라타고 있어 멀미를 하는 느낌이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이라면 가까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면 금방 진단을 할 수 있긴 한데 증상 자체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뇌졸중과 분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지러움이 걸음을 걷기도 힘들거나 구토감이 너무 심해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님 보시기에 이거 너무 어지러움이 심하고 너무 구토가 심하다면 가까운 응급실에 가셔서 뇌졸중부터 감별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환은 전정편두통, 다른 말로 전정성 편두통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진단이 잘못되거나 다른 데를 돌고 돌다가 신경과에 내방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석증도 아니고 메니에르 병도 아닌데 어지러움이 자꾸 재발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두통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두통이 없어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평소에 두통이 요때는 조금 있는 편인데 두통이 있는 시기 외에 어지러움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내가 어지러운 날은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두통이 평소에 좀 반복되는 사람이다. 이석증도 아닌데 어지러움이 자꾸 재발을 한다. 평소에 빛이나 소리, 주위 자극에 좀 예민한 편이다. 그리고 집에 편두통 가족력이 있다. 평소에 내가 체를 잘하거나 멀미를 잘한다. 그리고 나는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정편두통은 예방 약물을 쓰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대부분 잘 모르셔서 본인이 이석증인 줄 알고 어지럼증 약만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신경과에 가시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환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이고요. 기립성 저혈압 혹은 기립성 어지럼증의 세 가지 특징은 일단 다른 돌지 않고 아찔하고 눈앞이 하얘지는 듯한 어지럼증이고요. 일어서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심해집니다. 진료 과목은 신경과 혹은 순환기 내과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질환,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전정편두통 네 가지 질환은 흔들리거나 도는 느낌, 속이 미식거린 느낌, 멀미할 것 같은 느낌 요거에 반해서 기립성 어지러움 혹은 기립성 저혈압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눈앞이 하얘질 것 같은 느낌, 빈혈이 마치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의 아찔한 어지러움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굉장히 흔한데 원인이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당뇨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드시고 있는 혈압약이나 이뇨제, 전립선약, 항우울제의 부작용인 분도 계시고 급격한 체중 감량, 탈수 혹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자율성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자율신경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신경과 혹은 순환기 내과에서 기립경 검사와 자율신경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받으시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약물이 원인 질환이 내 질환이 아니고 약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물을 지참하게 되면 약 조절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지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지럼증 원인은 바로 중추성 어지럼증, 즉 뇌문제, 한마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세 가지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질환 중에 전정신경염 빼고는 자세 변화의 어지럼증이 악화가 되거든요. 다만 뇌졸중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아도 어지럽습니다. 자세 변화에 상관이 없단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동반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료 영역이나 진료과 가까운 개인 병원에 가시기보다는 응급실에 바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형신경 문제, 이석증과 다르게 중추신경 문제인 뇌졸중은 생각 외로 내가 어지러운 느낌 자체는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은 마치 크게 어지럽지는 않지만 일으켜 세워서 걸어보면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전정신경염도 뇌졸중과 닮아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못 잡지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은 전정신경염과 뇌졸중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똑같기 때문이죠. 뇌졸중을 더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신경학적인 동반 증상입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말이 어눌하다든지 혹은 두통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말초성 현기증,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이런 것보다 뇌졸중은 속이 안 좋고 토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구토를 하거나 하는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를 보실 때 환자가 많이 토하거나 그러면 더 큰 병인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구토를 하는 경우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그리고 전정신경염인 경우가 많고, 구토는 하지 않는데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눕혀보면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반 증상이 약간씩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을 가셔서 뇌졸중부터 감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7번째 어지럼증 원인은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의 3가지 특징은, 첫 번째, 두근거림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쓰러질 것 같은, 실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은 순환기 내과입니다. 부정맥은 의외로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어지럼증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기립성 어지럼증하고 비슷하게 아찔하거나 눈앞이 하얘지거나 핑 하는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립성 어지럼증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거나 혹은 오래 서 있을 때만 발생을 하는 반면에, 부정맥에서 오는 어지럼증의 특징은 어떤 내 자세 변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어지럽다가 또 괜찮아지고, 일시적으로 어지럽다가 괜찮아지고, 나는 한 게 없고 자세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 자세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철렁거리는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부정맥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 즉 고령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의 65세 이상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럼이 발생을 하거나 아찔한 어지럼이 순간순간 발생하는데 일어선다고 심해지는 타입이 아니라면 부정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맥 검사는 가까운 순환기 내과에서 심전도,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24시간 심전도라고 하는 홀터라고 하는 가슴의 심전도를 24시간 부착을 한 후에 다음날 기계를 반납해서 부정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또 부정맥의 경우에 순수한 부정맥이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 즉 심혈관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8번째 어지럼 원인은 바로 경추성 어지럼입니다. 경추성 어지럼은 조금 드문 어지럼증인데요. 3가지 특징은 고개를 움직일 때, 정확히 표현하면 목을 움직일 때 악화가 되는 어지럼증이고요. 내 목이나 이 어깨 부위,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뻣뻣함을 동반하고요. 진료 과목은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추성 어지럼은 가장 많은 원인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인한 경우가 일단 제일 많고요. 드물게는 목 디스크가 심해서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일자목이나 거북목에서 느껴지는 이유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 목 옆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 근육이나 목 뒤에 있는 목 널판근, 이 두 근육들이 꽉 뭉치거나 수축을 하면서 머리로 올라가는 미세신경이나 혈관을 꽉 누르면서 어지럼증을 발생시킵니다. 경추성 어지럼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뇌졸중을 포함한 말초 현운을 일으키는 어지럼증, 기립성 어지럼증과 다르게 돌지도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아찔하지도 않고 핑 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지럼증들처럼 울렁거리지도 않고 구토감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맑지 않거나 띵하거나 머리 안에 뭐가 구름이 낀 것 같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지럼인데요.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냥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은 어지럼인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지럼이 발생을 한다든지 목과 승모근 라인에 뻣뻣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요. 이석증은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 움직임에 더 많이 생기고요. 이석증은 도는 느낌이나 속이 안 좋은 느낌이 같이 있는 반면에, 경추성 어지럼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움직임에 잘 생기고 돌지 않고 띵하거나 아찔하거나 맑지 않은 느낌만 들고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경추성 어지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신경과, 신경외과 혹은 정형외과에 방문
방문하셔서 경추 검사와 목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시고 디스크 여부와 목 각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9번째 원인인데요. 시민성 어지럼이라고 합니다. 내 머리와 평형신경, 자율신경,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과민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시민성 어지럼이라고 합니다. 시민성 어지럼의 특징은 또 역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지러운 느낌이 붕 뜬 느낌 같다는 거예요. 돌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아찔하지도 않고 걷는 거에도 문제가 없지만 몸이 붕 뜬 것 같고 멍한 느낌이 들고요. 본인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안장애나 공황이 있거나 드물지만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병을 자주 앓은 사람들이 어지럼증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과민해져서 어지럼증 외에 시민성 어지럼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신경과나 혹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시민성 어지러움은 내가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반복적인 과민한 상황, 불안한 상황, 우울한 상황 혹은 잦은 어지럼증 노출 때문에 내 마음에서 처음에는 그렇다고 느끼지만 과민하다 보면 뇌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관찰하는 영역이 본인도 모르게 조금만 살짝만 자세가 바뀌는 자세가 생겨도 어지럽다고 잘못 인식을 하는 신경 문제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 시민성 어지럼의 특징은 오히려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는 안 어지러운데요.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높은 장소에 가거나 번화가, 사람 많은 장소에서 오히려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우울증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요. 시민성 어지럼증은 우울하다기보다는 어찌됐건 내 마음과 뇌가 과민해서 생기기 때문에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치료를 받게 되면 4주에서 6주 뒤에 호르몬이 개선되면서 증상 자체가 많이 좋아집니다. 다만 시민성 어지럼증은 어려운 말로 배제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머지 원인이 전부 없는 것을 확인해야 내릴 수 있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검사가 처음에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본인이 시민성 어지럼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면 가까운 신경과에 내방하시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마지막 10번째 어지럼증 원인은 바로 약물 부작용입니다. 어지럼증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진료를 하기 전에 복용 중인 약을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을 개인적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요. 약 부작용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의한 어지럼증이 의심되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점은 내가 최근에 안 먹던 약이 시작을 한 게 있는지 혹은 먹던 약이지만 용량이 변경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까운 처방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지럼증을 잘 일으키는 약물 중에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어지러움인데 약물로 문제인 경우에서 진료를 보다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약의 첫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흔히 트라마돌, 울트라셋 계통의 약물인 진통제, 어깨나 허리, 경추, 관절이 아파서 드시는 진통제가 어지럼증과 또 미식거림과 구토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약 10명 중에 1명 정도 혹은 2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 약물이 너무 센 경우 혹은 내가 고혈압 약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 몸이 안 좋아지거나 체중이 빠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이 외에도 이뇨제 혹은 항우울제 혹은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물들이 어지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 약도 어지러움을 많이 일으키고요. 여성분들 또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 경우에 요실금 약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많이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약물, 소변 관련 약물을 먹고 어지러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에 해당하지 않고 내가 최근에 안 먹던 약을 먹은 경우가 있다면 처방받은 병원에 가셔서 약물 문제일 가능성을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어지럼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10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은 평형신경 문제입니다. 전정편두통, 뇌졸중은 중추신경계, 즉 뇌의 문제입니다. 자율신경 문제로 생기는 기립성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요. 목 디스크나 거북목 일자목에서 오는 경추성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심장 문제에서 오는 부정맥도 있고요. 이 외에도 시민성 어지럼과 약물 부작용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다양한 어지럼증이 원인이 있고 이 질환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검사가 다르고 치료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증상에 맞게 의심되는 질환을 맞춰서 관련 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지럼증 원인이 1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어지러운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신경과에 내방을 하시면 신경과에서는 이 10가지 질환을 모두 다 감별할 수 있는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과에 가야 될지 순환기 내과에 가야 될지 신경과, 이비인후과, 응급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 신경과에 내방하시면 10가지 질환 중에 어떤 질환이 의심되니까 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연결이 되고 바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물 조절도 할 수 있고 모두 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지럼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다면 우선 신경과에 내방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거기서 정해주는 대로 다른 과에 내방을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